예를 들면 이제 아이가 식사를 할 때 식판에 있는 음식을 컵에 옮겨 담거나 또는 컵에 들어있는 우유나 물을 국그릇 혹은 식판에 붓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거나 또 요 시기에 배변 훈련 시키는 나이쯤은 아이가 숨어서 보는 아이가 있어요. 아주 애절한 눈빛으로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젖병을 찾아다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볼 때 정말 엄마로서 그냥 줘버릴까? 안녕하세요. 쑥쑥 박사 김진숙. 이성숙입니다. 우리가 나도 부모가 처음이야라는 주제로 게스트를 모시고 리얼 육아 토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2개월 아들을 키우고 있는 은호맘을 모시고 3살 육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호 엄마. 안녕하세요. 쑥쑥 박사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엄마의 출연을 위해 은호는 누가 보고 있나요? 네, 지금은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아기랑 놀아주고 계십니다. 네. 그러시구나. 그러시군요. 역시 할머니의 도움이 있군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35살 은호를 키우고 있는 임태연이고요. 그리고 은호는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22개월이 막 됐고 남자 아기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아기 키우면서 프리랜서로 번역도 하고 지내다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회사에 출근을 해서 글로벌 사업기획팀에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네. 어마어마한데 출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풀타임으로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아이고. 그러게. 그럼 은호는 어떻게 해요? 네, 다행히 집 근처에 이제 자리가 있는 기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한 3시 정도까지는 아기를 맡아주실 수 있어서 이제 기관을 다니고, 그 이후에는 파트타임으로 이제 전에 아기 잠깐 봐주셨던 베이비시터 이모님이 계셔서 도움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네. 은호가 엄마를 잘 떨어져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네. 은호 엄마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감사합니다. 먼저 은호맘의 육아 고민이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 고민은 정말 위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안 된다라는 말을 최소한으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안 되는 상황에 있어서 좀 최대한 대안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좀 완벽하게 안 될 때도 있고, 저 또한 안 돼라는 말을 진짜 꼭 해야 하는 상황인지, 혹은 아이가 좀 자유롭게 사물을 탐색할 수 있게 잠깐 시간을 줘야 하는지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아이가 식사를 할 때 식판에 있는 음식을 컵에 옮겨 담거나 또는 컵에 들어있는 우유나 물을 국그릇 혹은 식판에 붓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거나 또는 식탁 위에 흘린 물이나 우유를 손으로 막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만질 때 아이한테 제가 설명을 하거든요. 음식은 이제 숟가락이나 포크를 사용해서 입으로 먹는 거야. 이제 라고 설명을 해주고, 만약에 그래도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할 때는 혹시 물놀이가 하고 싶니?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은호가 만약에 그렇다라는 의사 표시를 할 경우에는 식사 후에 뭐 욕조나 화장실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해주겠다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행동을 할 때 잠깐 아이 뜻대로 탐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시간을 주고 놔둬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순간 즉시 저지를 하는 게 맞는지 좀 고민이 됩니다. 네. 은호맘은 똑개시네요. 상황은 아이가 밥을 먹다가 음식을 컵에 옮겨 담거나 물이나 국을 식판에 붓는 행동이 어른들이 보기에는 밥 먹다 장난치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아이의 입장에서는 음식을 옮겨보는 연습, 물을 따르는 연습을 하고 있으며 자기가 음식을 옮길 수 있다는 사실, 또 물을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매우 신기해하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그런 놀이를 충분히 할 수 있게 배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은 밥 먹는 시간이니까 밥 먹을 때는 밥을 먹고 놀이는 밥 먹은 다음에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은호망은 음식을 놀이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또 식사 후에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점에서 아주 똑개이십니다. 아주 잘하신 것입니다. 네. 이런 행동을 할 때 놀이를 더 하도록 놔둬야 하는지 또는 못하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했는데 밥 먹는 것과 놀이하는 것을 은호가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식사 후에 욕조에서 물놀이를 하도록 한 것도 잘하셨지만 은호는 그 놀이를 하는 걸 보면 이렇게 물건을 옮기는 거 또는 물을 따르는 물 따르기 이런 두 가지 놀이가 지금 그 안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식사가 끝나고 바구니나 작은 그릇에 뭐 뿅뿅이나 뭐 호두나 뭐 이런 것들을 주고 그것을 이 바구니에서 저 바구니로 옮겨보도록 그걸 놀이로 준비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따라보는 걸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는 물 따르기를 연습을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제 밥 먹고 나서 컵 2개를 주고 물을 따라서 이쪽 컵에서 저쪽 컵으로 물 따르는 놀이를 하도록 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 몬테소리에서 일상생활 교구는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진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엄마들이 집에서 아이가 놀이하고 싶은 것을 집에 있는 그 용기나 그릇으로 세팅을 해주면 네, 됩니다. 네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아이가 공이나 장난감, 그리고 인형 같은 물건을 던지거나 또는 사람을 향해 어떨 때는 던질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가 공을 던지면서 노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물론 공 이외에 다른 물건을 던지는 거는 옳지 않다. 그리고 사람을 향해 던지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을 던지더라도 이렇게 주변을 좀 살펴보고 누가 있는지 보고 없을 때 던져라 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은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반복적이고 그리고 일관성 있게 설명은 해주고 있으니까 이제 아이가 사람을 향해 던지는 빈도는 전보다는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어린 22개월이고, 그리고 또 네. 새로운 물건을 보면은 막 신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신나서 막 던질 때가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아이를 대상으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도 수준으로 훈육을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좀 더 추가해서 훈육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상황도 첫 번째하고 비슷한 문제입니다. 은호는 공을 던지면서 노는 것이 재미있고 신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던지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형이나 다른 물건을 던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먼저 던져서 되는 것, 안 되는 것을 구별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요. 즉, 공은 던지면서 놀이하는 놀잇감이지만 인형은 던지면 인형이 아프다고 설명해주고 다른 물건은 던지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설명해 주는 게 좋죠. 그리고 사람에게 던지면 다치고 기분이 안 좋다고 설명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던지기 놀이는 공으로 사람이 없는 곳에서만 할 수 있다고 하고 공 던지기 놀이를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네. 자기가 공 던지기 놀이를 마음껏 할 수 있으면 엄마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은호가 견딜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돌이 지나서 36개월, 즉 뭐 만 2살, 3살, 우리 나이로는 3살, 4살인데 이때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별해 주는 겁니다. 영어로는 no is no. 그렇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것이다. 어려도. 그럼 사실 이때가 그거를 가르쳐야 될 되게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중요하고 이제 그 대신 걔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면서 안 된다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아이는 모르기 때문에 이런저런 행동을 해보면서 재미있는 건 계속 하는 거죠. 걔는 공 던지기가 재미있을 뿐인 거죠. 그리고 자기가 던지면 던져진다는 게 이제 신기하기 때문에 계속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이가 같은 놀이를 반복한다는 것은 그것을 연습하는 중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걔가 열심히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연습이 끝나면 이제 어느 날 스스로 그만두고 새로운 놀이를 시작하는 게 아이들의 특성이에요. 네,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는 것도 안 되고, 네. 이거는 안 되는데 너가 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하자라고 해주는 네.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네. 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언어 발달에 대한 것인데, 아이가 이제 현재 간단한 단어, 엄마, 아빠, 아기, 한미, 하삐, 밥, 치즈, 뭐, 베이비, 막 이런 간단한 단어는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어른들이 하는 문장을 듣고 이해하는 편이라고 저는 이제 평소 의사소통을 할 때 이제 느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 간에 원활한, 완벽한 어른들처럼 이제 의사소통은 당연히 되지 않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최근 들어 한 단어를 말하는 옹알이에서 약간 자기도 말이 좀 길어진 것 같은 긴 옹알이 느낌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호가 바지를 혼자 막 입으려고 약간 행동을 보이면 이제 그때 저는 은호가 바지를 혼자 입고 싶구나라고 이제 말을 해주면서 바지 입는 방법을 조금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바지가 이렇게 두 구멍이 있으니까 한 구멍에 다리를 하나씩 이제 앉아서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 들어가서 발이 보이면 일어나서 올리면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면 신기하게 또 이제 그거를 따라 하더라고요. 네. 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옹알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아직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문장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소통이 잘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22개월 아이들은 그게 정상입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한 단어 시기이고 두 단어 문장 시기로 옮겨가는 중입니다. 즉 은호가 밥이라고 말하면 나 밥 먹고 싶어인 거죠. 조금 지나면 밥 먹어 라고 두 단어 문장으로 말하게 됩니다. 은호가 하삐라고 하면 상황에 따라서 엄마가 해석을 해서 말을 해주면 좋겠죠.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오셨다. 할아버지랑 같이 놀자고 라고 해주는 것입니다. 은호가 바지를 또 혼자 입으려고 할 때 엄마가 은호가 바지를 혼자서 입고 싶구나 라고 말해주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바지를 입히는 것은 매우 잘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일상생활에서 어른이 상황을 말로 설명해주고 아이의 말을 보충해서 말해주면 아이가 말 배우기에 많은 도움이 되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배변 훈련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어요. 은호가 요즘에 이제 대변을 보고 나서 이제 배변을 보는 사인이 있잖아요. 막 힘을 준다던가, 얼굴이 약간 표정이 바뀐다던가. 힘을 주고 나면 제가, 은호, 응가했니? 라고 이제 물어보면, 아기가 손으로 기저귀 뒤쪽을 이렇게 가리키거든요. 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쉬나 응가하기 전에 엄마한테 미리 말을 해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면 아직은 그건 못한다는 사인을 줘요. 아니,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배변 훈련을 이제 시작해야 되나라고 해서 이제 그런 걸 한번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이제 아니라는 사인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배변 훈련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앞으로 아이용 변기를 이제 구입해서 차츰차츰 시도를 해볼 생각이에요. 네. 이제 배변 훈련도 굉장히 이 시기에 중요한 그 과제 중에 하나죠. 저희 때는 한 15개월, 18개월 되면 배변 훈련이 되게 끝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교과서에는 한 24개월까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요즘엔 좀 더 늦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아이한테 응가하고 싶으면 말해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셨는데, 이 시기에는 아이가 스스로 응가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죠. 그게 조금 어렵죠. 그래서 먼저 엄마가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대변이나 소변을 보고 싶은 그런 신호를 보이면
그 유아용 변기에서 대소변을 보게 하면, 그리고 이제 시간이 그때쯤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렇게 대소변을 보자고 권유해서 그 변기에서 용변을 보는 훈련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지 않겠지만 네. 이때 이제 변기에 용변을 본 후에 칭찬을 많이 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츰 은호가 응가하고 싶으면 엄마한테 말해달라고 하면 말하게 되죠. 응가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배변 훈련이 끝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어떤 때는 말하고 어떤 때는 잊어버리는데 그럴 때 엄마가 뭐 화낼 필요는 없고 네. 차츰차츰 늘어가면 배변 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엄마가 좀 더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요 시기에 배변 훈련 시킬 나이쯤 보면 아이가 숨어서 보는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엄마들이 빨리 할 수 있는 건 막 힘을 주고 어디 저기 모서리에 가서 그러니까 그 배변 훈련은 그 신호를 어머니들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배변 훈련 할 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배변을 한 후에 반드시 칭찬을 해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 우리 은호가 변기에도 응가를 했구나 멋지다라고 한다거나 또는 반면에 배변을 하는 중이나 끝났을 때 우리가 그냥 은연중에 냄새 그러잖아요. 얼굴에 찡그리거나 코를 막는 행동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아이들은요 어떤 배변하는 중에 냄새 그러면 변이 들어가 보는 아이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칭찬해 주는 거. 물론 냄새는 나지만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우리 아이 냄새는 그렇게 심하지 않더라고요. 다른 아이 냄새는 심한데 내 아이는 그러니까 그런 건 안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아이를 재촉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아이가 변기 사용이 처음이라 변기에 앉으면 변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패해도 탓하지 말고 조금 있다가 은호야 다시 해보자 라든가 너가 응가하고 싶으면 말해달라고 편하게 해줘야 합니다. 처음 몇 번이 힘들고 배변 훈련은 2,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서로 마음이 편해질 것입니다. 아, 네. 참고해서 차츰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이제 이 시기에 12개월, 24개월 그 사이에 또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젖병을 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은호는 젖병을 네. 혹시 어떻게 떼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호는 좀 수월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제 12개월 무렵에 분유 대신 흰우유를 주기 시작했는데 별다른 거부가 없이 흰우유를 잘 먹었고 흰우유 섭취 초반에는 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적응을 돕기 위해 젖병에 담아서 줬어요. 그리고 이후 한 달 정도는 수유 시간에는 젖병에 담아서 주고 간식 시간에는 빨대컵에 담아서 줬어요. 그리고 14개월부터는 빨대컵 빈도를 차츰 늘리다가 이제 14개월 후반에서 15개월 무렵에는 자연스럽게 그냥 젖병 대신 빨대컵을 사용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한 21개월 들어서는 어른들이 이렇게 컵으로 이렇게 입을 대고 마시는 거를 되게 유심히 보면서 되게 관심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빨대 그 뚜껑을 계속 빼려고 그런 표시를 하길래 저도 그럼 컵에 마시고 싶나 보다 한번 해봐 이러고는 뚜껑을 떼고 이제 빨대를 빼고 컵에 담아서 줬더니 이제 처음엔 당연히 막 흘리기도 하고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그래도 꽤 잘 먹고 있어요. 네. 대단하네요. 그렇죠. 젖병을 아주 수월하게 뗐네요. 네. 저는 이 젖병 떼기가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래서 18개월쯤으로 기억하는데 이제 젖병을 떼기 위해서 젖병을 감춰버리니까 아주 모든 것을 먹는 거를 거부하면서 그러니까 배도 고플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애절한 눈빛으로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젖병을 찾아다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볼 때 정말 엄마로서 그냥 줘버릴까? 이런 생각이 아주 들었는데 그 며칠 한 뭐 5일, 한 일주일 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은호가 아주 효자네요. 네. 그리고 이제 엄마가 되게 편안하게 이거를 했나 봐요. 네, 다행입니다. 다른 엄마들이 아마 은호 엄마 이야기가 참고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아,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자, 육아와 관련해서 혹시 가족들에게 네.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아, 네,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저희 가정의 경우에는 이제 육아에 있어서 정말 양가의 전폭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특히 네. 양가의 첫 손주이기 때문에 아. 아이가, 네, 할아버지, 할머니랑 지금 시간을 아주 많이 보내고 있고, 또 이제 네.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엄마로서 옆에서 지켜보면 되게 감사하고 흐뭇할 네. 때가 많아요. 저도 은호를 보면서 이제 제 어린 시절을 잠깐 이제 떠올려 보면 막 할아버지 할머니랑 있었던 그런 세세한 일은 다 기억하진 않지만 이제 외갓집에 가면은 외할아버지가 저를 엄청 예뻐해 주셔가지고 막 만나면 손목을 이렇게 이렇게 무시면서 막 너무 예뻐해 주시고 그리고 또 외할머니도 음식을 되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맛있는 네. 음식만 해주시면서 아, 우리 태연이 결혼하는 거 꼭 봐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던 모습과 그때 약간 따뜻한 느낌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 경험을 봤을 때 은호도 이 나중에 지금 어릴 때 있었던 그런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을 듬뿍 받았던 그런 따뜻한 느낌은 평생 간직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보면은 부모님 연세에 아이를 몇 시간 돌보는 것도 힘들고, 근데 때로는 이제 막 하룻밤 데리고 주무시면서 아기를 봐주시기도 하시거든요. 네. 이제 상대적으로 훨씬 젊은 저나 남편도 이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이를 보다 보면 지치는 순간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데도 아이에게 소중한 시간을 많이 만들어주시고 계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 봐주실 때는 꼭 이제 남편이나 저는 나가서 좀 바람 좀 쐬고 와라. 아니면 방에 들어가서 좀 자고 와라. 이렇게 배려를 항상 해주시고 계셔서, 예, 덕분에 저희가 지치지 않고, 많이 지치지 않고, 지금까지 건강한 육아를 할 수 있다고 정말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회를 빌려 유튜브에 언제 제가 나오겠습니까? 네. 이 기회를 빌려 가족 모두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꼭 말하고 싶어요. 네. 네. 대단한 시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시군요. 은호 엄마를 대신해서 제가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전국의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자, 오늘은 우리 22개월 된 은호의 밥 먹는 것과 놀이의 구별, 공놀이, 배변 훈련, 말 배우기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은호 엄마는 육아에 대해서는 금수저시군요. 양가 부모님들이 그렇게 잘 봐주시니 부러워하는 엄마들이 많겠습니다. 네. 오늘 은호 엄마 이야기가 다른 많은 엄마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간 또 바쁜 시간 중에 출연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은호 파이팅! 파이팅! 네. 구독자 여러분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어? 공감했어? 또 보고 싶어? 은호 엄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